안녕하세요. 이전 시간에는 액체와 기체의 분릿이 증류가 유용하게 사용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액체와 기체가 어떤 식으로 칼럼 내에서 움직이고 어떤 식으로 분리가 일어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통상 rectifying section, stripping section이라고 불리는 의미와 그 역할에 대해서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화면은 패킹 칼럼 중 하나의 예로 여러 생소한 용어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선 다음 화면에서 용어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하고 지금 화면을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용어 설명을 드리기 전에 한 가지 언급드리고 싶은 사항이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여러 가지 서구 기술이 사회적으로 깊게 논의되거나 정제 과정을 거치지 못한 채 유입되고 받아들여지게 되면서 한글로 용어를 정리하고 정의 내리는 과정이 많이 생략되었고 지금도 그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기술 용어들이 현재 이해되기 어려운 한자로 표기되거나 아니면 영어 그대로 사용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언어학자나 학문을 연구하는 학자가 아닌 관계로 최대한 쉽게 설명을 드리겠으나 부득이하게 영어 용어를 사용하게 되는 점 많은 양해를 구하고 청취자분들도 영어 용어에 대해 이를 어떻게 한글로 풀이하면 보다 쉽게 설명을 할 수 있는지 고민해 보시면 기술적으로 많은 성장을 이루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럼 용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스템이란 개라고 칭해지는데 주 장치나 공정을 다른 장치나 공정과 구분하기 위해 쓰는 용어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원하는 방식에 따라 그룹으로 나누어 해당 그룹을 설명하고자 할 때 사용합니다. 중류탑 한 기가 개가 될 수도 있고 중류탑과 다른 분리장치들이 모여있는 전체 공정을 중류개라고 부를 수도 있으며 원료 공급부터 제품이 생산되는 전체 공정을 하나의 개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저는 중류탑을 주요 설비로 보고 앞으로 중류탑을 기준으로 시스템 관련 내용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업스트림 프로세스란 현재 보여지는 공정 전 단계의 공정을 말하며 다운스트림 프로세스란 현재 보여지는 공정 후 단계의 공정을 말합니다. 보여지는 증류탑을 기준으로 볼 때 피드 라인은 1개, 프로덕트 라인은 2개이며 1개의 벤트 라인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공정의 경우 1개의 업스트림 프로세스와 3개의 다운스트림 프로세스가 존재하게 됩니다. 피드는 증류탑에 공급되는 물질을 말하며 OVHD 콘덴서는 오버헤드 콘덴서라는 의미로 주로 증류탑 상부로 배출되는 베이퍼 중 일부 또는 전체를 응축시키는 즉 리퀴드로 상변화를 일으키기 위해 사용되는 히트 익스체인저 열교환기를 말합니다. 리플럭스는 오버헤드 콘덴서를 통해 상변화된 일부의 리퀴드를 증류탑 내부로 다시 순환시키는데 이 리퀴드를 지칭합니다. 리플럭스 드럼은 증류탑 운전 상태에 따라 오버헤드 콘덴서를 통해 응축되는 리퀴드 양이 변화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리플럭스 유량을 유지하기 위해 리퀴드를 저장하는 용기입니다. 벤트란 드럼이나 증류탑 내부의 압력이 설계 압력 이상으로 운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가스나 베이퍼 중 일부를 개외로 배출시키는 라인을 말합니다. 탑 프로덕트란 지난번에 설명드렸듯이 증류탑 내에서 분리하고자 하는 물질 중에 운전 압력 조건에서 상대적으로 끓는 점이 낮아 증류탑 상부로 분리되는 라이 컴포넌트 중 개외로 배출되는 물질을 말합니다. BTM 프로덕트란 바텀 프로덕트를 말하며 증류탑 하부에서 분리되는 헤비 컴포넌트 중 개외로 배출되는 물질을 말합니다. 리보일러란 증류탑 하부로 분리되는 헤비 컴포넌트 중 증류탑 상부로 분리되어야 하나 하부로 유입되는 라이 컴포넌트가 증발되어 다시 증류탑 상부로 분리될 수 있도록 열을 가하는 히트 익스체인저를 말합니다. 리보일러 리턴이란 리보일러에서 열을 전달받은 리퀴드 중 전체 또는 일부가 상변화를 일으켜
베이퍼 상태가 되어 다시 중류탑 내부로 유입되는데 리보일러 출구로부터 중류탑까지의 라인이나 이 라인의 상태를 말합니다. 리보일러 두티란 리보일러에 열을 공급하여 중류탑 하부 리퀴드가 이 열을 받아 일부 또는 전체 리퀴드가 베이퍼로 상변화를 일으키기 위해 필요한 에너지를 말합니다. 슈리핑 섹션이란 중류탑 내부로 유입된 피드 중 라이트 컴포넌트를 헤비 컴포넌트로부터 분리해내는 구간을 말하며 렉팅파잉 섹션이란 스트리핑 섹션과 반대로 중류탑 내부로 유입된 피드 중 헤비 컴포넌트를 라이트 컴포넌트로부터 분리해내는 구간을 말합니다. 다시 중류탑 공정도를 보면 피드가 중류탑 내부 렉팅파잉 섹션과 스트리핑 섹션 중간에 들어오고 있고 이는 중류탑 상하부 제품의 순도 관리가 필요함을 의미합니다. 피드 중 함유되어 있는 라이트 컴포넌트를 상부 탑 프로덕트로 분리하게 되며 이 제품의 순도 관리는 리플럭스 유량을 통해 합니다. 다만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부분은 리플럭스 유량이 탑 프로덕트의 순도를 직접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리플럭스가 유입되는 렉티파잉 섹션 내에서 베이퍼 리퀴드 기액 접촉을 통해 탑 프로덕트 순도가 조정된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하면 적절한 유량의 리플럭스가 렉티파잉 섹션에 유입되어 스트리핑 섹션 또는 피드로부터 올라오는 베이퍼와 접촉하여 이중 헤비 컴포넌트를 하부로 내려보내는 역할을 하게 되며 이 과정을 통해 렉팅파잉 섹션의 효율이 결정되고 탑 프로덕트의 순도가 결정됩니다. 즉, 탑 프로덕트의 순도는 렉티파잉 섹션의 효율에 의해 결정되는데 리플럭스 유량을 통해 간접적으로 렉티파잉 섹션의 효율 및 탑 프로덕트의 순도를 관리합니다. 보통 실제 공장에서는 피드가 크게 변화하지 않기 때문에 리플럭스 유량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고정시키거나 미세하게만 조정하고 리플럭스 드럼의 레벨을 일정하게 관리하기 위해 탑 프로덕트 유량을 이 레벨에 맞추어 조정합니다. 위에 설명드린 탑 프로덕트 순도 관리 관점에서 어떻게 운전해야 되는지를 살펴보면 공장에서 운전하는 방법은 다소 부적합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피드 조성의 변화 없이 중류탑이 안정적으로 운전되고 있다고 가정할 때 리플럭스 드럼의 레벨이 증가한다는 의미는 렉티파잉 섹션으로 유입되는 헤비 컴포넌트의 양이 증가함을 의미하며 리플럭스 드럼 레벨을 줄이기 위해 탑 프로덕트 유량을 증가시키는 운전 방식은 탑 프로덕트의 순도가 변화함을 의미합니다. 이때 리플럭스 유량을 증가시키더라도 이미 탑 프로덕트로 유입된 과잉의 헤비 컴포넌트는 관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면 공정 제어가 제대로 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위에 설명드렸던 탑 프로덕트 조성에 무엇이 영향을 미치는지를 생각해 보면 되고 렉티파잉 섹션의 효율이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리플럭스 유량을 조정해서 맞추면 됩니다. 즉, 리플럭스 유량이 다소 초기에 흔들리더라도 렉티파잉 섹션의 운전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게 된다면 전체적인 탑 프로덕트의 순도와 리플럭스 드럼의 안정적인 운전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리보일러와 같이 추후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드 중 함유되어 있는 헤비 컴포넌트를 하부, 바텀 프로덕트로 분리하게 되며 이 제품의 순도 관리는 리보일러를 통해 합니다. 렉티파잉 섹션과 마찬가지로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부분은 리보일러가 바텀 프로덕트의 순도를 직접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리보일러를 통해 순환되는 바텀 리퀴드 중 일부 또는 전체 리퀴드가 베이퍼로 상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리보일러 리턴 라인을 통해 다시 스트리핑 섹션 하부로 유입되는데 이 스트리핑 섹션에서 베이퍼 리퀴드 기액 접촉을 통해 바텀 프로덕트 순도가 조정된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하면 적절하게 관리되는 리보일러 리턴이 스트리핑 섹션에 유입되어 렉티파잉 섹션 또는 피드로부터 내려오는 리퀴드와 접촉하여 이중 라이트 컴포넌트를 상부로 날려보내는 역할을 하게 되며 이 과정을 통해 스트리핑 섹션의 효율이 결정되고 바텀 프로덕트의 순도가 결정됩니다. 즉, 바텀 프로덕트의 순도는 스트리핑 섹션의 효율에 의해 결정되는데 리보일러 리턴 조성을 통해 간접적으로 렉티파잉 섹션의 효율 및 바텀 프로덕트의 순도를 관리합니다. 이 리보일러 리턴
조성은 리보일러 듀티를 통해 관리됩니다. 위에 설명드린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피드를 통해 라이트 헤비 컴포넌트가 중류탑 내부로 유입되고 렉티파잉 섹션 및 스트리핑 섹션의 효율을 리플럭스와 리보일러 리턴을 통해 관리하며 최종적으로 탑 프로덕트, 바텀 프로덕트의 유랑 및 조성을 관리합니다. 여기서 설명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렉티파잉 섹션과 스트리핑 섹션이 비워져 있는 것이 아니라 칼럼 인터널이라고 칭해지는 여러 장치들로 구성되어 있고, 이러한 인터널들이 리플럭스와 리보일러 리턴을 조정할 경우 어떤 식으로 영향을 받는지 이해를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탑, 바텀 프로덕트의 유랑 및 조성은 이 두 섹션의 운전 효율에 따라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이번 슬라이드는 하부 스트리핑 섹션이 없는 경우이며 스트리핑 섹션이 없기 때문에 스트리핑 섹션의 효율을 제어해주는 리보일러 또한 필요치 않습니다. 이 경우 피드가 100% 리퀴드일 경우 모든 리퀴드가 상변 없이 칼럼 하부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리퀴드 피드는 불가능합니다. 이에 피드는 베이퍼 또는 리퀴드 베이퍼 믹스처가 되어야 합니다. 염두에 두실 점은 이 중류탑은 렉티파잉 섹션만 존재하기 때문에 탑 프로덕트만 제어가 가능하며 바텀 프로덕트의 제어는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가끔씩 렉티파이어로 중류탑을 설계하였으나 탑, 바텀 프로덕트 조성을 모두 제어하고자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는 이론적으로 불가능함을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즉, 렉티파잉 섹션만으로 운전을 하려고 할 때는 바텀 프로덕트로 유입되는 라이 컴포넌트를 어느 정도 허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바텀 프로덕트의 순도는 상대적으로 좋지 않게 됩니다. 이번 슬라이드는 상부 렉티파잉 섹션이 없는 경우이며 렉티파잉 섹션이 없기 때문에 렉티파잉 섹션의 효율을 제어해주는 리플럭스 또한 필요치 않습니다. 이 경우 피드가 100% 베이퍼일 경우 모든 베이퍼가 상변화 없이 칼럼 상부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베이퍼 피드는 불가능합니다. 이에 피드는 리퀴드 또는 리퀴드 베이퍼 믹스처가 되어야 합니다. 이전 슬라이드와 마찬가지로 스트리퍼로 중류탑을 설계하였는데 탑 프로덕트, 바텀 프로덕트 조성을 모두 제어하고자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는 이론적으로 불가능함을 인지해 주시기 바라며 스트리핑 섹션만으로 운전을 하려고 할 때는 탑 프로덕트로 유입되는 헤비 컴포넌트를 어느 정도 허용을 해야 합니다. 액체와 기체가 어떤 식으로 칼럼 내에서 움직이고 어떤 식으로 분리가 일어나는지와 렉티파잉 섹션 및 스트리핑 섹션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중류탑 내에서 어떤 원리로 매스 트랜스퍼라고 불리는 물질 전달이 일어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